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부터 이제 다르게 불러보기로 했어요. 원래는 아이린님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멀게도 느껴지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많이 아팠잖아요. 또 운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적당하게 하지 못하고 어쨌든 아픈 동안 유튜브 클립을 보면서 어떤 그 원장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린이 하니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러볼 거고 이제 몸은 좀 많이 괜찮아졌고요. 다행히 잘 쉬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독서노트를 할 텐데 이제 책이 지금 서재에 정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이렇게 지금 읽어야 할 책이 많은 게, 읽고 싶은 책이 많은 게 이렇게 그득그득 담겨져 있는 거? 어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책이 막 읽고 싶은 책이 많아서 막 아침에 설레이고 밤에도 설레이고, 근데 어떨 때는 읽을 책이 없어서 막 이 책 저 책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언제나 그렇듯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운이 좋아집니다.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그 아프면서 며칠 동안 들었던 그 영상, 그 원장님,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성이 하영, 무슨 하영인데 지금 조금 이따 책 읽을 거거든요. 그 하영님, 그 원장님의 그걸 봤을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즐겨라 라는 게 저는 정말 공감했고, 즐기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행동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 전력을 다한다라기보다 좀 즐기는 거? 내가 즐기다 보면 전력을 다할 필요도 없이 그냥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독서도 만약 내가 매일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즐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읽을 책이 있어서 기쁘고 이런 즐기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노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운이 따라주지 않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여러 선물을 내려줍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몸의 근육도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이제 전력을 다하면 중요한 건데 지금 저한테는 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독서든 루틴이든 전부 너무 많이도 아니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중용을 지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꾸 운동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근육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매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제가 저번 주에 많이 쉬면서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이제 어제 이제 운동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어제가 화요일이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날 운동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월요일날 마음이 좀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근육에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근데도 또 하면서 근육이 자극을 많이 주지 않았어. 그런데 또 근육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트레이닝이 됐죠. 요즘에는 조금만 해도 운동이 이제 그 효력이 나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 게,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고수분들은 운동을 하러 가면 예전에는 막 한 중수? 이 정도 됐을 때는 5시간씩 막 이렇게 있는데 고수분들은 가면 1-20분 딱 근육 자극 줄 거 분할 운동해서 오는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레이네요. 지금 이걸 생각하니까.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하영 선생님이에요. 이하영 선생님.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 잘 때도 계속 듣고 오늘도 지금 일어나서 책 읽기 전에 머리를 뒤납고 청소하면서도 계속 들었거든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과연 책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적혀 있을지 너무 설레입니다. 이게 또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지금 Well Thinking도 지금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읽어야 될 책이 많은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설레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딱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며칠 전, 그러니까 한 3, 4일 전 우연히 이렇게 좀 만나게 되고 이렇게 책까지 제가 되게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책을 쓰셨으면 좋겠다, 저 내용이 책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진짜 읽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에드피온 먹고 계속 잤거든요. 거의 한 26시간 잔 것 같아요. 26시간 자고 하여튼 진짜 오늘도 지금 운동하러 갈 건데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설레이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먼저 많은 것 진짜 중요한 부분도 끌어당기는 법칙에 관한 많은 부분도 배우게 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믿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끌어당기는 법칙을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 그게 중요한데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 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 아이린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좀 제가 존칭을 쓰면 좋겠다, 내가 좀 친해지고 이러면 말을 조금 끝을 흐리는 버릇이 있어서 웬만하면 높임말 쓰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이린님으로 바꿨다가 근데 좀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린님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호칭을. 그걸 하나 크게 배웠고 자,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는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 이 이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탄생과 그 죽음 사이에 초이스가 계속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초이스가 아니라 coincidence, 우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이고 과거나 미래에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꼭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좀 많이 힘들고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또 영상에서 되게 깊게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미래가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래가 원인이라서 지금 현재의 결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심상하나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챙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뭔가 정확하게 다시 깨닫게 되는 느낌? 지금 또 얘기하는데 혹시 내 목소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책을
것들 어느 거부터 제일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싶어요.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이유. 세상의 링에는 체급이 있다. 체력이 실력이다. 체급. 이렇게,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나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영상을 봤을 때는 미래 기억이라던가, 미래를 아는 거,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거, 이거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진짜. 나 진짜 이 한 줄로도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저 좀 그동안 매일 운동복만 입고 다녔거든요. 운동하고 집에 오면 하루 루틴이 매일 학교 가는 날 아니면 집에서 책 읽고 이제 루틴 다 끝낸 다음에 운동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볼 일이 있어도 어차피 운동 가기 때문에 운동복 입고 가게 됐는데 좀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외부 활동 많이 늘리기로 했잖아요.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옷을 좀 생각하는,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이건 진짜 저도 그냥 이 한 줄만 읽어도 되게 막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벅참이 있어요. 헌팅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헌팅. 사는 게 재미없고 우울할 때 이건 잘 모르겠고, 내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이거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세요. 제가 진짜 영상을 너무 많이 봤나 봐요.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이제 그 좁은 방에서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이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 일화를 듣는 순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20대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 노력이 결과가 되지 않는 이유. 부자로 성공하는 기본 원리 3가지. 기본 원리 3가지 이하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였지? 독서, 운동, 그리고 명상. 인데 저는 이 3가지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독서도 되게 오래 해왔고 그냥 루틴이었으니까. 그리고 운동도 되게 오래 해왔고, 명상은 저는 운동하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어서. 근데 이제 이걸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많이 변한 거 있고 좀 나의 미성숙함을 성숙하게 바꾸는데도 되게란 말씀 안 쓰면 안 될까요, 아이린이?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큰 결과를 아직 낳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매일 하는 거 물론 재밌기는 한데, 나는 재밌기는 한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이하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장님이라 하지 말고 이하영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하영님이 말씀하신 건 운동, 독서, 명상, 이 3가지는 아주 오랫동안 이미 해왔기 때문에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10년 하면 그냥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부자가 되어 있다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많이 변한 걸 느낄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밀. 인상이 좋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얼굴이 인상이 좋고 얼굴이 밝고 여유가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 저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 독서를 하면서 그런 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멀리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긍정적인 미래를 아는 것, 미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약간 끌어당김의 법칙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그거 있지 않을까. 이거 먼저 읽고 싶어요.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미소 짓고 감사하고 그런 것일 것 같아요.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오, 체득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저도 진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흉내가지고 또. 체력은 실력이다. 제가 특히나 또 지난 2주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처럼 아파가지고 매일 막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거 생각하다가 진짜 몸이 아프면 생산성, 효율성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거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살? 그리고 하루 3분 명상의 힘. 저는 운동할 때 명상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그 근육세포, 근육신경, 그리고 그 음악이 막 몰아일치되는 느낌, 그 명상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모닝 리추얼로 아침을 맞이하라. 말을 잘하고 싶다면 2. 이것도 너무 감동적이어서 시간, 공간, 인간.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한 단계 높아졌으면 그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다. 죄송해요. 그리고 당신이 부의 시작을 알게 된다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부동산으로 하셨다고 자산으로 이꾸는 거? 그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독서, 운동, 명상 이건가? 모르겠어요. 부의 시작점은 인간이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다. 풍요의 자리에 머물러라. 부자의 말투.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고장. 진짜 아껴서 읽고 싶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 시간을 보내고 깨달은 인생의 비밀.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자. 내 미래를 만드는 방법.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외모 질적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법. 부정적인 생각을 역이용하라. 바다가 내게 가르친 좋은 것들. 오늘이 미래 걱정으로 채워질 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인생의 모든 지혜의 에필로그고요. 그러면은 나는 너무 읽고 싶은 가장 쉬운 방법,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현재 긍정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이네요. 두근두근 설레임. 이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두근두근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는 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아니야. 조금 커피를 마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차분하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 사귀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서도 헤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함께한다.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질수록 이 속에 불안감도 좀 커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슬픈 예감을 지닌 채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곧 우리에게 펼쳐진다. 어김없는 헤어짐,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고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그런가? 그런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막 이런 두려움을 엄청나게 느낄 만큼 깊이 사랑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했고
그때 사랑할 때는 진짜 '이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사랑했는데 그게 지나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나의 성향이었고 되게 좀 제가 예민하고 자극적인 사람이라 어떤 도파민 호르몬에 의해서 그 순간에 약간 좀 통제 불가가 됐다는 거? 하지만 진심으로 크게 사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사랑뿐만 아닙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합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첫 구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 근데 너가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연인을 만나서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불안함, 미래에 대한 미확실성,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여자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좀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조금 불안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자꾸 뭘 해야 되지 않나? 나가야 되지 않나? 결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제가 누릴 수 없는 걸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뭔가에 쫓기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정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마 이하연님의 생각에서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것,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를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데 죄송해요, 흥분했어. 제가 진짜 이하영님의 이 여러가지 그 영상이나 지금 책은 처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이 책은 한 줄 한 줄이 보물 같은 책일 것 같아요. 한 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입니다. 그러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글로 이렇게 명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과거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는 않고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줄 수 없는데 그냥 두려운 건 어제의 선택, 오늘의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이다. 왜냐면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 하니까, 예측 불가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잠깐만요. 다시.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나의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식한다, 나의 감정을 의식한다. 그거는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너무 좋다. 초행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초행길이 불안해서 여행을 잘 못 가거든요. 불안해요. 거기 가서 이 모르는 것에 대한, 왜냐면은 선천적으로 예민함과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그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안다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안다면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 지금 전부 다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맞아. 그래서 막 점도 보고 타로도 보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저도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맞아. 미래의 불안을 없애고 싶어서입니다. 미래를 알게 될 때 그 불안이 없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측을 미래 모습으로 가정하고 모름으로 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기대합니다. 왜 예측은 틀리고 예감은 맞는 것일까? 예측하는 건 틀리고 예감. 이렇게 예감은 맞는다? 전 예감도 틀린 적이 많은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미래 예측은 무엇으로 할까요? 과거의 기억으로 합니다. 미래 예측은 과거의 기억으로 한다. 나의 미래 예측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 과거의 기억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두려움, 불안도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을 바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목이 아파. 내가 전에 읽고 싶어 했던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하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책 읽고 독서노트하고 나에게 편지 쓰고 그리고 운동하고,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체득하는 거? 사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읽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제가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하영님께서도 체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것은 반쪽짜리 배움이다. 그 아는 것을 실천했을 때 완전한 배움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대 88%. 이것도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2%는 가난한 사람의 2%만 책을 읽고 부자의 88%가 독서를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을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봐가지고. 죄송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수치일까요? 바로 독서 습관입니다. 부자 습관의 저자 토마스 C. 콜린은 저도 이 책을 진짜 한 100번을 채웠을까요? 한동안 모닝 일찍 때 매일 읽었거든요. 좀 되게라는 좀 말 좀 빼면 안 될까요, 아이리님?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부자 습관의 저자 토마스 C. 콜린은 223명의 부자, 128명의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습관 조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라는 말 좀 붙지. 이게 습관의 힘이에요. 되게. 내가 습관으로 되게를 많이 붙인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앞으로 좀 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리님. 그 결과 두 그룹의 괴리가 가장 큰 항목이 바로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였습니다. 부자의 88%가 하루 30분 이상의 책을 읽지만 가난한 사람은 2%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결과가 또 있습니다. 조사에 임한 가난한 사람의 26%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26%가 독서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 2%만 책을 읽고 있다. 좋아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 습관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26%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면 성공하고 모두가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죄송해요. 좋아하는 것인가 즐기는 것인가 아니면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독서 습관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독서가 일상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는 좀 하나 걱정되는 게 독서가 너무 재밌는데 밤에 자기 전에도 읽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밤에 운동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책을 읽으면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독서하는 게 약간 좀 흥분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 스르르 잠든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부자들은 독서가 일상입니다. 그쵸?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그들은 책을 읽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저도요. 살기 위해 독서를 한다기보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는 일단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막 몸살이 엄청나게 와서 많이 아팠는데 그때 내가 루틴을 쉬어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독서를 또 계속 했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습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맞아요.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본기, 독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 책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책은 다 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원래 이제 독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부 다 종이책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을 때는 뭔가 내가 가격도 있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처음 할 때는 다독이었던 것 같아요. 막 하루에 매일 8시간씩 책 읽고 그냥 읽어가는 그 재미가 있었고 그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30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원서도 또 읽으니까 한 2시간 되겠죠, 하루에. 근데 그 8시간을 읽을 때보다 이렇게 매일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저자와 대화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읽어야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책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읽지 않고 목차를 보고, 지금 이 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읽고 싶은 그 부분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아껴가면서 읽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있거든요. 책을 읽을 때 막 읽으면서 막 설레이고 막 맞아 막 이렇게 공감되고 이럴 때 막 다이돌핌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서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버리고 싶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매일 조금씩 진짜 아껴서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독서가 일상입니다. 숨을 쉬듯 밥을 먹듯 그들은 책을 읽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쵸?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기본기, 독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책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책은 다 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책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가 네온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인풋을 막 계속 읽었던, 하루에 8시간씩 진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냥 쭉쭉 읽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내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집중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이 부분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 메타워드가 합쳐진 말, 메타드. 나의 언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메터드는 내 세상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내 세상과 내 주변을 변하게 한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그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저는 말그릇이라고, 이제 그 말그릇이라는 그 단어를 3, 4년 전에 독서하면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 말그릇을 바꿈에 따라서 내 세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훈련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않는 그런, 좀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라고 했을 때 나와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좀 침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처음에 독서할 때는 막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단지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모르는 자는 생각이 안 나요.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30분, 25분에 끊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가?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입니다. 맞아요. 내가 쓰는 단어, 내가 하는 말, 내가
혼자 하는 말 이거조차도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그래서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독서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독서의 빈부격차가 경제적 빈부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은 부자의 기본 습관입니다. 직업부터 알려주는 방식으로 독서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가 쌓이는 독서 습관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해요. 너무 재밌을 것. 체력은 모든 것을 바꾼다. 체력은 실력이다. 이거 너무 읽고 싶은데. 이거 사실 지금 마음 먹으면 운동 갔다 와서 술술 읽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만 해도 솔직히 끝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이 책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또, 운동 갔다 와서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흥분을 해버리면, 또 그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일단은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읽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 하고 좀 집안 청소를 한 10분 정도 하고 쉬고 다시 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우리 아이리님. 우리라는 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리님. 네, 그러면 수고했어요.